안녕하세요. 주단발의 쉬운 중국어 주단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러 용법을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동태조사 러 1을 배우는 시간이죠. 러 용법을 배우는 첫 번째 강의에서 러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태조사, 어기조사, 단어 역할. 동태조사는 러 1, 어기조사는 러 2, 단어 역할은 러 3. 이렇게 구분 짓는다고 했어요. 제가 마음대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중국어 문법책에 이렇게 번호를 써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러 용법을 배우는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뭐죠? 네, 맞아요. 동태조사 러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꼭 어기조사 러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동태조사 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기조사 러 동영상을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은 먼저 어기조사 러 동영상을 보고 여기 동태조사 러 공부하러 다시 오세요. 자, 그럼 동태조사 러 1 배워볼까요? 동태조사의 뜻은 조사를 동사 바로 뒤에 사용해서 동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사들을 동태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동태조사 러는 동사 바로 뒤에 쓰여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짜잔! 첫 번째 완료, 두 번째 과거.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완료의 역할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두 가지 예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니吃饭了吗?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 첫 번째 이 친구로 대답을 해볼게요. 我吃饭了. 문장 맨 뒤에 쓰였죠. 그래서 어기조사 러 2의 역할이에요. 과거형. 나는 밥을 먹었어요 하고 문장이 완성이 되었어요. 니 吃饭了吗? 너 밥 먹었니? 라는 질문에 我吃了饭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밥을 먹고요. 아직 할 말이 더 남은 느낌이에요.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 러를 보세요.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한 러예요. 그럴 때는 뭐다? 동태조사 러 1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태조사 러 1이 동사 뒤에 위치했을 때 이 동작을 완료하고 뒤에 어떤 동작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태조사의 완료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동작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동작이 하나 더 올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我吃了饭 이 문장을 완벽하게 맞는 표현으로 고쳐볼게요. 나는 밥을 먹고요. 점점점 我吃了饭去学校 나는 밥을 먹고요. 학교를 갑니다. 동작이 하나가 더 왔어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我吃了饭去学校了 어기조사 러 2 과거가 붙었네요. 문장 맨 뒤에 나는 밥을 먹는 행동을 먼저 하고 학교를 갔었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이 부분은 원래는 중급 수준에서 다뤄야 돼요. 하지만 초급 책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이 부분이 과거가 아니라 이 첫 번째 동작을 완료하고 두 번째 동작이 뭔가가 올 거예요 라는 뜻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과거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이 문장 그대로 사용하고 어기조사 러 2를 문장 맨 뒤에 위치해서 과거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예문을 하나만 더 볼게요. 我买了衣服 동태조사 러 1이 사용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옷을 사고요. 뭐뭐뭐뭐 해요. 아직 말하지 않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맞는 표현으로 고치면 뒤에 동작이 하나 더 와야 돼요. 그래서 我买了衣服坐车 나는 옷을 먼저 사고요. 차를 탑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마지막에 어기조사 러 2 과거의 뜻이죠. 이 친구만 사용하면 돼요. 我买了衣服坐车了 나는 옷 사는 행동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차를 탔었어요. 이렇게 과거를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든다는 거는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책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동태조사 러 1의 두 번째 역할 볼게요. 동태조사 러 1의 두 번째 역할 과거입니다. 우리 앞에서 어기조사 러 2를 배웠을 때 이미 과거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我买书了. 어기조사 러 2를 문장 맨 뒤에 위치해서 나는 책을 샀었어. 이렇게 과거를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동태조사 러 1도 과거 역할을 하나요? 네, 맞아요. 동태조사 러 1도 과거 역할을 합니다. 동태조사 러 1은 과거 표현을 할 때 어기조사 러 2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동태조사 러1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뒤에 반드시 수량을 가진 목적어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我买3本书 나는 3권의 책을 삽니다. 3本书 3권의 책, 수량이 들어갔죠. 이런 경우에는 동태조사 러1을 사용해서 과거용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我买了3本书 나는 3권의 책을 샀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我买3本书了 어기조사 러2 문장 맨 뒤에 위치해서 과거형으로 나타내면 안 되나요? 네,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수량 목적어가 올 때는 반드시 동태조사 러1을 사용해서 과거를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我买了3本书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他吃2个饺子 그는 2개의 만두를 먹는다. 또 수량이 왔네요. 과거를 표현하려면 누구를 써야 된다? 동태조사, 동사 바로 뒤에 쓰이는 이 러, 동태조사 러1을 사용해서 과거를 표현합니다. 他吃了2个饺子 그는 2개의 만두를 먹었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기조사 러1을 쓰면 되나요? 안 됩니다. 他吃2个饺子了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수량을 가진 목적어가 올 때에는 반드시 동사 다음에 동태조사 러1을 사용해서 과거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제가 한 번 더 여기 정리를 했어요. 러를 사용해서 과거를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쵸? 어기조사는 문장 맨 뒤에 사용해서 나는 책을 샀었어 이렇게 과거를 표현하고 수량을 가진 목적어가 올 때는 동태조사 러1을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해서 과거를 나타냅니다. 我买了3本书 나는 책 3권을 샀었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동태조사 러1이 어느 상황에서 과거를 표현하는지 또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수량이 많음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목적어로 왔을 때 이 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게요. 예문 볼게요. 他买很多衣服 很多 셀 수 없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은 러가 동사 바로 뒤에 동태조사 러1 그리고 어기조사 문장 맨 뒤에 사용하는 어기조사 러2 그리고 동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하지만 초급에 이런 문장이 나오니까 해석만 어떻게 하는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他买了很多衣服 이 부분은 그녀는 많은 옷을 샀어요.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걔는 옷 많이 샀어. 이 행동을 했어. 이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他买很多衣服了 이 과로한 행동을 그냥 했어. 강조 없이 의미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녀는 많은 옷을 샀었습니다. 강조 없는 의미 전달문이에요. 세 번째는 他买了很多衣服了 그녀는 많은 옷을 샀습니다. 이 사는 행동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옷 안 사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첫 번째는 결과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 강조 없이 의미 전달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동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동작을 하지 않을 거야. 친구들 어렵다고 했어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과거 표현하는 거 볼게요. 주어 동사 이 친구가 목적어 역할이에요. 목적어 역할인데 이 더 무엇을 이 친구를 사용한 목적어가 올 때 러의 위치를 살펴볼게요. 她买红色的裙子 그녀는 빨간색의 치마를 삽니다. 과거 표현해 볼게요. 동태조사 러1 동사 바로 뒤에 사용됐습니다. 그쵸? 她买了红色的裙子 그녀는 빨간색의 치마를 샀었어.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와 똑같네요. 이 부분도 결과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기조사 러2가 문장 맨 뒤에 사용됐네요. 她买红色的裙子了 그녀는 빨간색의 치마를 샀었어. 강조 없는 의미 전달문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여기는 러가 두 개네요. 동사 바로 뒤에 쓰인 러는 동태조사 러1 문장 맨 뒤에 쓰인 러는 어기조사 러2입니다. 她买了红色的裙子了 그녀는 빨간색의 치마를 샀습니다. 이 동작을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안 살 거예요. 이 동작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동태조사 러1이 문장 속에서 과거 표현을 나타내는 구조를 봤어요.
동태조사는 원래 자체가 어려워요. 초급 부분에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미 초급책에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만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러 용법을 배우는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再见!